지금 미국장 좋죠? 미국장 좋아요, 지금. 아침 7시 29분에 인사한 윤정두가 새벽에 4시에 여러분들께 미국장에 대해서 올려드립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4시에 뭐 화장실 가다 깬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 교육 잡아드린 게 언제냐고. 저녁 11시부터 계속 자료 올려드리죠. 어? 11시부터 계속 자료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손실을 볼래야 손실을 볼 수가 없어요.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야 뭐 어쩔 수 없이 방송에서도 그랬잖아. 무슨 뭐 고해성사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이 이래서 어쩔 수 없이 변동성 종목에서 카카오페이 같은 시가총액 8조를 훌쩍 넘겼던 그런 종목에서 미끄러지고 흔들리면 기준점 그대로. 응? 싫어요, 케빈님. 명관님 주무세요. 싫어요. 응? 자료 올려드려야 될 거 아니야, 녹화한 거. 응? 결론적으로 이렇게, 응? 이렇게 새벽에 올리는 연구원은 윤정두겠지. 이 시간에 연구원이 누가 하겠어? 윤정두가 윤정두 계정 망가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연구원으로 자료를 올려드리는 거죠, 사실. 예? 새벽에는. 아이디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회사에서. 법인 폰. 응? 어쨌든 간에 깜짝 놀라셨죠? 저도 놀랐어요. 오늘 장중에 얘기하면서 새벽 4시에까지, 예? 23시부터 4시까지 교육해드리고 자료 올려드리고 미국장 올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아침 7시 40분에 29분에 아침 7시 29분에 아니 그때도 케빈님이 계시더라고. 케빈님은 혹시 회사 가셔서 주무시는 거 아니요? 사장님은 아니신데 그죠? 사장님이신가? 응? 예, 결론적으로 응? 지금 그 시장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전략이 달라질 것이며 그리고 향후에 여러분들 수익이 달라질 겁니다. 그잖아요. 응? 지금 제가 핸드폰으로 미국장을 자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라서 지금도 올려드릴 거예요. 뭐뭐 올려드릴 거냐면 지금 현재 미국장과 유럽장의 등락률을 올려드릴 것이며 응? 그리고 또 종목별의 흐름을 좀 올려드릴 것이며 테슬라가 뭐 말도 안 되게 미끄러져 내려갔었는데 그나마 뭐 소폭이라도 이제 반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을 캡처해서 올려드릴 거고요. 그다음 외환시장, 외환시장도 윤정두가 예측해드린 그 범위 그대로 움직이고 있죠. 음? 결론적으로 윤정두만 믿고 따라오시면요 주력주에서 편입 설정 범위가 다 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주력주뿐만이 아니라 변동성 종목에 상한가 종목, 나 상한가 잡고 싶어요 하셨잖아요. 그 상한가 종목 다 따라잡고 수익 잡아내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1시 되면은 쭉쭉쭉 들어오시겠죠. 누가?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시장 어렵다 생각하시고 잠 못 이루셨던 분들. 시장 어렵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윤정도 얘기처럼 시장은 오히려 올라와 있고 시장이 빠졌어요. 이 뻥쟁이들. 9월 말 저점 대비해서 시장이 8%나 올라 있습니다. 고점인 게 15% 넘게 올라왔었어요. 근데 뭘 시장이 자꾸 어렵다 힘들다 하세요. 종목별로 내가 원하는 수익이 안 나니까 힘든 거지. 그거는 계속해서 시장이 못 갈 거냐라면 못 갈 것이냐만 고민해 보시면 되잖아. 근데 윤정도는 무조건 간다 하잖아요. 왜 윤정도를 안 믿어요? 응? 자, 결론적으로 오늘의 기준에 추가적인 변동성 종목을 이렇게 조금 전에 교육을 다 해드렸죠. 어떻게? 하이드로 리튬을 교육해드렸고 TYM이나 미래나노텍이나 포스코엠텍이나 공고음원이나 이렇게 쭉 있는데 일단은 간단하게 TYM의 기준도 좀 설정을 그렇죠. 아직 생방송에 그래서 시간 중간중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TYM이나 이런 종목군들의 기준 거래량이나 포착 이유를 말씀드릴 거였는데 앞서 말씀드린 주력주 또 극대형주 위주에서의 기준 설정 범위를 좀 놓고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고 잠시만요. 뭐 모든 걸 뭐 좀 차분하게 놓고 보시면 시장 뭐 굉장히 쉽습니다. 지금 눈에 딱 보이는 장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세요? 저는 보이는데 왜냐하면 지표가 경제 지표나 모든 지표가 매우 긍정적이거든요. 그 지표만 해석하시면 돼요. 지표만.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 그 조금 전에 보여드린 하이드로 리튬은 설명을 다 해드렸고 별도의 파일을 올려드렸고 TYM이나 미래나노텍, 포스코엠텍 쭉 볼 건데 포스코엠텍만 좀 길게 보고 나머지 부분은 짧게 봅니다. TYM이라는 종목은 거래량 거래대금이 윤정두가 원하는 수준은 아니에요. 근데 추세를 잘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 종목의 경우에는 일단은 어찌됐든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검증을 좀 받아야 됩니다. 시가총액이 이제 뭐 4,500억 정도인데 나쁘다는 게 아니고 뭐 지극히 정상적으로 대주주의 지분도 형성돼 있어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어쨌든 시장에서 이제 다소 소외가 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적 부분이 더 검증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긍정적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17년도 이후에 밴드 최하단부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저평가 상태다라고 해서 들어가기는 어려워요. 이걸 가지고 저평가 상태다라고 해석해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냥 철저히 기술적으로 대처를 한다. 근데 최근 들어서 거래대금이 조금씩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피크에 달할 수 있다. 지금 소리소문 없이 거래대금을 뭐 500억 이상 조금씩 그리고 1000억씩 한 번씩 터진 날이 있었는데 그 오버슈팅이 좀 나올 줄 알게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오버슈팅이라는 거는 양봉, 음봉, 양봉 나오는 이런 흐름보다도 여기서 한번 양봉을 한번 세게 한번 밀어주는 흐름들이 있죠. 그게 이렇게 정점이 되든 아니든. 그래서 철저히 기술적으로만 논하자는 거예요. 철저히 기술적으로만. 그래서 앞전에 그 변동성도 있잖아요. 뭐 주간 단위로 놓고 보시면 올 초에 저런 흐름을 나는 기대해 보고 싶다 하시면 거래대금이 조금 더 실려야 됩니다. 월등하게. 지금 요 정도 갖고는 안 되고. 대신에 이제 지금 주봉 단위에 목요일 금요일 남아 있잖아요. 그럼 얘는 지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목표 주가 얼마 설정해요? 목표 주가를 설정한다라는 거는 얘를 그럼 여기서 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윤정도는요. 사지 말라니까. 그럼 뭔 소리야? 내일장 공략 수렴에 거래가 3천만 주 터지는 게 확인되면 3천만 주? 3천만 주 장 끝날 때까지 3천만 주 터지나 기다려 봐야 되는 거야? 아니라니까요. 3천만 주의 기준이라는 건 별거 없습니다. 우리가 설정해 놓은 거래량 3천만 주면 1000억을 넘겨요. TYM이라는 종목이 3천만 주면 1000억을 넘깁니다. 그 1000억을 넘기는 기준에 1000억 다 넘기고 볼 거예요? 1000억을 종가에 1000억 넘겼구나. 시간에서 매매를 해야지. 이러실 거냐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1000억의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별로 9시 10분, 9시 반, 10시. 9시 10분, 9시 반, 10시 기준에 또 나머지 시간 기준에 1000억에 대한 10%, 100억, 200억, 300억이 터지고 양봉이냐. 그거를 설정해서 놓고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설정해서 놓고 보시면서 그게 충족이 딱 거래가 수반되고 거래대금이 수반되면서 양봉의 흐름이 연출되어 준다. 그러면 거기서 들여다볼 수 있고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편입하면 무조건 상한가 가냐? 아니죠. 아니 내가 샀다고 주가를 들어 올려주나?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신 이유들이 그런 거예요. 욕심쟁이들. 잘못 배운 거죠. 뭐 편입하면 무조건 대박 날 것처럼 얘기를 해. 아니 여러분이 샀다고 사셨습니까? 제가 주가를 쭉 당겨 놓을 테니까 고점에서 차익 실현하십시오. 이러냐고. 그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메이저가 더 차분히 살 수 있는 내가 샀다고 들어 올려주는 게 아니라 실적이 뚜렷하다든가 또 이미 벌써 매집이 들어오고 있어서 이거는 굉장히 펀더멘털이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나 보다.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의 기준을
동반적으로 같이 들여다본다라는 거예요. 이런 교육 자료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최대한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교육 자료 부분은 거래량 거래대금이라는 교육 기준에 홈페이지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티몬 쿠팡에서 다 판매를 해요. 조금 전에 앞서 캔들 설명도 드렸는데 여러분들 캔들 우습게 보시죠. 캔들 패턴만 10강의씩 해요. 캔들 패턴만 10강의를 하는데 그것도 기초 플러스 고급까지인데 실질적으로 실전이죠. 난 기초도 모르는데 아니야. 이거 보면 다 알아요. 기초까지 다 섭렵이 됩니다. 이게 증권사 임직원분들 1시간 200만 원씩 받고 10시간 패키지로 들어가는 교육 내용이에요. 농담이 아니라. 아주 무슨 뭐 캔들 우습게 하시는데 아니야. 캔들 하나만 제대로 알면 되고 이동평균선 하나만 제대로 알면 되고 그리고 거래량 거래대금만 제대로 하시면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넘버1 전문가가 됩니다. 윤정두 제자 출신 전문가 무지하게 많아요. 지금 시장에서 활동하는. 예? 이름만 되면 다 아시는. 결론적으로 그러한 교육 범위를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되는데 그 내용 부분을 이렇게 공지사항 보시면 다 나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공지사항 보시면. 공지사항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런 변동성 종목의 동영상 전략부터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이 잡혀요? 거래량 거래대금 주린이들 뭐 이런 거 양도 금융투자 소득세부터 해서 양도소득세부터 해서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하나하나 다. 시장 주도주에 대한 해석 범위, CPI, PPI에 대한 해석 범위 이런 거 다 알고 계셔야 되죠. 일본에 대한 해석 부분, 지표에 대한 해석 부분 다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공지사항에서 활용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조금 전에 TYM 같은 경우에 거래량 거래대금에 대한 기준입니다 했을 때 그런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제일 중요한 부분은 거래량 거래대금이에요. 갭에 대한 교육도 있는데 거래량 거래대금입니다. 그 거래량 거래대금에 대한 링크 잠깐 보여드릴 거예요. 29분. 원래 9시간짜리인데 엑기스만 뽑아서 29분에 올려드렸어요. 그거를 올려드렸을 때 못 알아듣는다라고 하면은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윤정두가. 쉽게 설명한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으시면은 그건 말이 안 되는 내용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거래량 거래대금 요 자료 부분 딱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7번 방 거래량 거래대금. 이렇게. 저 샵을 빼라버려야 되겠는데? 아니면, 밑에 있으니까. 저 29분짜리 뿐이 안 돼요. 이 당시에 6+6 3천만 원씩이야. 결론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옷이 두 가지로 바뀌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29분인데도 29분이 채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보셨던 이러한 화면들 있잖아요. 이 교육 교재 내용들. 이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는 거예요. 시간별로. 그래야 변동성의 수익을 잡든 뭐 다른 수익을 잡든 뭘 하실 거 아니에요. 동영상 나 정규적으로 이렇게 오래 찍은 거 받아보고 싶고 해요. 그러면은 윤정두 네이버에서 윤정두 찾아오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공식 홈페이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상품을 가입하셔도 다른 전문가분들 상품을 가입하셔도 드릴 테니까 올해 찍은 25강, 25시간 작년에 찍은 9시간짜리 5개, 45시간 그렇게 교육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우리나라에 없죠. 자, 그래서 일단 TYM을 하이드로 리튬과 함께 변동성 종목의 기준에서는 이렇게 기준거래량 3천만 주에 들여다볼 수 있다. 그리고 미래나노텍과 공구음원을 또 들여다볼 건데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 들어서 리튬 관련주들 하이드로 리튬이나 어반 리튬 그리고 뭐 금양이 20%까지 그들이 이제 뭐 상한가 또 20% 포스코 엠텍 폭등 랠리 근데 이 미래나노텍은 일단은 아주 가벼운 8월 이후에 아주 가벼운 7월 말부터 해서 저게 뭐예요?
움직이다가 폐배터리 관련주까지 연동이 됐었던 거고,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주들은 9월 이후에 무너져 내려갈 때 세비캠, 뭐 성일하이텍, 코스모화학 이런 종목이, 미래나노텍은 쭉 뻗어 올라갔는데 잘 판단하세요. 어떤 거냐면 거래량, 거래대금, 특히 거래대금의 기준입니다. 거래대금이 둔화되면 어떻게 된다? 캔들의 크기가 작아진다. 거래대금이 둔화되면은 캔들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이 거래대금이 여기까지 이렇게 작아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래대금 대비해서 거래대금이 여기 급감을 했죠. 캔들의 크기가 작아져요. 커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캔들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응? 꼬리 빼고 몸통으로 해. 어? 이런 캔들을 원하는데 지금 이렇게 몸통이 작아져 있어요. 결론적으로는요. 거래가 터지지 않는 한 얘는 돌릴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럼 거래가 얼마나 터져야 되는데 지금의 최소 범위는 600만 주입니다. 그 600만 주가 이 정도의 거래를 터져주는 거예요. 요 캔들에 크게 나오는 거예요. 응? 저것조차도 안 터지면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600만 주가 터져야 그나마 1000억 수준이고 거래대금 최상이 20이 전후에 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나노텍은 그렇게 설정하는 겁니다. 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해요. 야, 35년 주식하면 뭐하니 윤정도 나보다 모르는데 너 미래나노텍 알아? 그러면서 어디서 아셨어 그거? 증권사 보고서? 보도자료? 그건 누구나 다 아는 내용 아니에요? 그럼 누구나가 다 아는 내용이 아닌 정규적인, 우리나라의 주식 공부 제대로 가르쳐 주는 데는 없잖아요. 인가받은 데 없잖아요. 응? 결론적으로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하는 대학 가서 강의하는 윤정두가 수십 년간의 그 노하우, 실전 투자대회 7회 우승에 대한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잡아들이는 거잖아요. 얘는 거래대금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데 이번 주에 리튬 관련주들의 거래가 터지면서의 변동성의 확장이 있었다. 그것에 연동되어 있는 흐름인데 하이드로 리튬과 어반 리튬이 수요일날 일단은 정점에서 일단은 1차적으로 한번 꺾였다. 꺾일 때의 흐름에 포스코 엠텍이 바통을 일부 이어받은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금양 같은 경우 시가총액 1조 넘고 1조 미만짜리 종목에서의 변동률에서 지금 보시면 미래나노텍의 거래는 완전히 둔화되어 있습니다만 시간 외에서 미래나노텍의 주가의 변동성의 확장이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시간의 거래량에 사실은 3분의 1 곱하기 100을 해줘요. 그럼 600만 주가 안 돼요, 사실. 600만 주가, 600만 주 되네. 응? 지금 미래나노텍 600만 주를 설정을 해드렸는데 600만 주가 되네요. 왜냐면 18만 9천 주, 18만 주 나누기 3 해주면 6만 주죠. 6만 주 곱하기 우리는 100을 해줘요. 농담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기준거래량을 설정하는데 그 600만 주라는 게 가장 최근에 요때 590만 주죠. 요 600만 주의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동성 자체가 시초가 대비해서 11%대 변동성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거를 목적으로 기준을 잡는 거예요. 만약에 거래량이 안 나와 미래나노텍이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거래가 잠깐 반짝해서 들어갔는데 거래가 축소되면서 꼬리가 달리거나 하면은 정리입니다. 지금 미국장은 온통 빨간색의 탄력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미래나노텍이 시간에서 강세를 떴다가도 개장주 반짝하다가 멈춰줄 수 있어요. 왜? 대형주들에 대한 매기가 쏠리게 되면 그쪽의 변동성이 확장되고 그쪽으로 변동성 매매 추종자들도 따라붙게 되죠. 그럼 소형주들에서는 쉬어갈 가능성이 높죠. 또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런 부분까지 해석을 해야 돼요. 어찌됐건 지금의 기준은 미래나노텍에 600만 주를 설정하는 거고 공구음원도 마찬가지예요. 공구음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공구음원의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의 흐름에서 끝내줘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슈가 불거진 거죠. 그럼 거래가 터진 때만 캔들의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꼬리까지 포함해서. 지금은 거래가 둔화돼 있었어요. 근데 목요일, 금요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윗꼬리 부분을 주봉상의 윗꼬리 부분을 감싸놓을 수도 있다. 지금 보시면 명확하죠. 일봉상으로. 뭐예요? 이건 기다리면 가더라. 그건 우물한 개구리. 여러분들의 그 짧은 그냥 경험만 가지고 기다리면 가던데. 주식은 진득하게 하는 거야. 진득하게 했다가 폐가 망신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1위가 삼성전자 말고 삼성전자가 1위 한 게 언제 99년도란 말이에요. 99년도 가을.
그때 당시에 시가총액 1위 누구? 한국전력. 한국전력이 그때 시가총액 1위 자리 뺏긴 이후에 지금 20위 안에도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20위 안에도 없어요. 대형주 갖고 가면 수익 난다? SK텔레콤이 IT 거품 때 500만 원을 넘기고 액분을 10분의 1로 합니다. 10대 1로. 50만 원 넘기고 있어야 되는데 하이닉스 인수한다고 했을 때 그 당시에 주가가 11만 원대 초반이야. SK텔레콤 가져가면 대박난다? 대형주 갖고 가면 대박난다? 큰 소리, 큰일 날 소리. 근데 뭐 공구먼 같은 애들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를 결국은 거래가 터질 때에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런 걸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지금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데? 지금 일봉상의 5MA, 20MA 이거 갖고 모자라. 사실은. 근데 원체 시장이 죽어 있으니 그나마 700만 주 정도가 실리면 1000억을 넘긴다. 그래서 공구먼의 기준 거래량을 700만 주. 그 이상 터져주면 땡큐죠. 700만 주만 터져도 그 시초가 대비해서 최소 7%에서 10%의 플러스 변동성이 나온다. 아시겠어요? 그럼 또 그 말에 현혹돼서 이런 종목 매매 비중을 막 실어놓고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변동성의 이 거래량이 실려야 돼요. TYM, 미래나노텍, 포스코엠텍 다 실려야 됩니다. 공구음원 실려야 돼요. 하이드로 리튬도 실려야 됩니다. 그럼 하이드로 리튬도 짧게 다시 보시면 하이드로 리튬 어떻게 돼요? 음봉으로 떨어져 내려갔지만 거래는 유지되어 있는 음봉이었다. 갭을 메꾼 것도 아니다. 그러면 600만 주 이상 터지고 양봉으로 돌린다면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끝. 포스코 엠텍은요. 마찬가지입니다. 포스코 엠텍의 거래량이 오래간만에 수반됐어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요? 아니, 주봉으로 해석하지. 주봉으로 보면 이뻐 그나마. 장악형의 윗골이 좀 달려있는 거예요. 일봉으로 보니까 야 이건 뭐 정점이네. 아니야. 시간에서 강세를 뜯었죠. 추세 강화 나올 수 있죠. 네? 이렇게 해도 나가 혼자 하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과금하시고 함께 들으시고 이 좋은 장에서 농담 아닙니다. 이 좋은 장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좋은 장에서 초대박 수익 가져가십시오. 가져가세요. 자산 여력이 되신 분들은 무조건적으로 VVIP 오셔서 이번 기회에 꼭 수익을 내셔야 돼요. 10월 달, 11월 달에 2차 전지주들이 시가총액 14%까지 올라오고 그 어마어마한 수익을 낼 때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케미칼 이게 10월 이후에 하반기의 수익률입니다. 이 수익이 있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거고 이건 잘못 올린 거예요. 이거 내가 혼내줄까 우리 직원분들. 여기 왼쪽에서부터의 순위가 되겠죠. 금양 189%, 카카오 페이뱅크 어마어마한 이 수익을 시가총액 극대형주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응? 전부 이 진행형의 수익을. 장중에 언제든 골프 치러 가셨든 사업을 하시든 직장을 다니시든 모바일로 접속해서 이거 지금 어떻게 해요? 사려는 거예요? 팔려는 거예요? 나 포트 좀 다시 구성해 주세요. 나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포트로 잡아주세요. 오늘은 쉬는 날인데 나 좀 상한가 한번 맛보게 해주세요. 그게 VVIP 방이에요. 저라면 2+3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한 달짜리 VVIP 방으로 오셔서 함께 갈 겁니다. 전화하세요. 전화. 아무 때나 24시간